안녕하세요. 여러 소설 작품들을 분석하고 있는 작가 지망생 이드라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180만 독자를 달성하며 엄청난 쾌거를 이뤄내었고 완결이 난 지금도 소설과 2차 창작물의 웹툰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을 분석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될 작품 역시 웹소설인데요. 이번에 다룰 작소사의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카카오 페이지와 네이버 북스의 작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웹소설 사이트 중 카카오 페이지와 네이버를 제외하면 가장 명성이 높은 사이트는 문피아와 조아라가 있고, 이번에 제가 다루게 될 작품은 바로 조아라에 있는 메모라이즈라는 작품입니다. 조아라라는 사이트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웹소설을 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이며 웹툰 역시 서비스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아라와 같이 언급되는 문피아는 주로 판타지와 무협이 주가 되는 플랫폼이라면 조아라는 주로 로맨스 판타지, 19세 장르, BL 같은 장르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로맨스를 좋아하는 여성 독자분들의 비중이 큰 편이며 사이트 이미지 역시 그렇게 고된 편입니다. 그러나 조아라에서 판타지 소설을 연재하신 분들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조아라에는 소설을 나누는 기준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연재작품, 노블레스, 프리미엄 이 세 가지입니다. 연재작품은 평범한 인터넷 게시판처럼 읽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소설을 게시하는 것 역시 제한이 없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재작품 칸에서는 온전히 작가의 창작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팬픽이나 패러디 소설 같은 작품들도 쓰여지며 꽤나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블레스입니다. 노블레스는 한 줄 소개를 하자면 정기 구독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블레스에 업로드되는 웹소설들을 보기 위해서는 특정한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용권입니다. 이용권은 기간별로 가격이 나뉘어져 있는데 독자는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이용권을 결제하면 이용권 기간만큼 노블레스의 소설들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서 다루게 될 메모라이즈 역시 노블레스에 해당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분석할 메모라이즈라는 작품은 이러한 조아라의 노블레스에서 압도적으로 조회수 1위를 달성한 작품이고 조아라 2016 노블 오브 더 이어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메모라이즈의 조회수는 9,200만이며 화수는 1000화가 조금 넘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봐오셨을 독자분들은 1억 뷰가 넘어가는 영상도 간혹 보셔서 이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메모라이즈의 뒤를 잇는 조회수 2위의 작품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장정 1800화가 넘어간 이 작품의 총 조회수는 3400만, 단순하게 보아도 5800만이 차이가 나며 조아라의 노블레스 전체를 뒤져보았을 때 1000만 조회수를 넘는 작품은 이 두 작품을 포함해서 1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블레스 연재 작가들 중 상위의 작가는 다수가 조아라나 독자들에게 인정받은 기성 작가님들인데 이분들이 연재하시는 소설도 몇백만 조회수 정도라는 것입니다. 총 조회수가 몇백만인 작가님들은 대다수가 작가라는 직업을 부업이 아닌 생업으로 삼고 계신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 말은 작가로서의 수입만으로 충분히 삶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만을 넘어서 거의 1억을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 이 메모라이즈라는 작품은 쓰신 로유진 작가님 같은 경우 타 작가님들이 작품을 다수 연재한 그 이상의 효과를 오로지 메모라이즈 하나로만 얻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메모라이즈는 4가지의 장르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세계물이며 회기물이고 하렘물이며 게임 판타지의 속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 라이트 노벨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저 장르들은 양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그 장르를 개척한 선구작이거나 장르의 특성을 잘 살린 개성 있는 작품의 경우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와 반응이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우선 메모라이즈가 저 4가지의 장르를 개척한 작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도 다루어졌었던 장르들이며 비교적 소설을 관심을 가졌다면 생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위 메모라이즈는 한국 웹소설 쪽에서 이세계 회기 판타지라는 장르의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이 점은 웹소설계에서 게임 판타지라는 요소를 폭발적이게 만들었던 달빛 조각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여러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주인공이 매우 강한 먼치킨에 해당함에도 현실과 차이가 없는 다크 판타지적인 요소를 보여주어 현실감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는다던가 메모라이즈의 특유의 세세한 설정, 나 혼자만 레벨업처럼 능력치 착임 도입되었으며 자신의 능력치뿐 아니라 타인의 능력치까지 전부 확인 가능한 편의성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메모라이즈는 19세 소설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다크 판타지라는 이명에 걸맞는 다소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묘사들, 그리고 하렘인 만큼 주인공 김수현의 곁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과 정사를 표현하는 부분까지 소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독자분들이 착각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19세 소설은 저급하고 수준 떨어지잖아. 안 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흔히 성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문화는 인간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며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하렘이라는 장르가 현실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판타지상의 이야기이며 19세로 설정하여 정사를 묘사할 수 있다는 점은 남녀 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이유 없이 관계만 익숙해지는 야설들과는 다르게 주인공과 그 캐릭터 간의 관계나 이전 행적, 감정들을 나타내주는 긍정적인 역할들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역할과는 별개로 성관계 묘사 자체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며 다소 불만감을 표시한 독자분들도 분명히 있었으므로 그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으며 역시나 19금 소설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라이즈의 특징이며 또 다른 강점은 다채로운 어휘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휘란 낱말과 같은 집합체를 통칭하며 말을 구사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말이라도 어떠한 어휘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언어의 신비입니다. 문장과 대화로 표현되는 소설에서는 이러한 어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메모라이즈 작가님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흔히들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문장력이 좋다는 것과 알고 있는 어휘력이 높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문장력이란 같은 글을 쓰더라도 글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어휘들을 배열하거나 수정, 삭제 등을 하는 능력이라면 어휘력이 높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닌 언어적 지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은 역시 문장력입니다. 글을 읽는 데 있어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어순이 맞지 않거나 맞춤법이 틀려 있거나 사용되는 어휘가 상황에 맞지 않다면 자의 입장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질 뿐더러 글을 계속해서 읽기 싫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휘력도 문장력에 밀리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예시를 들 문장으로 그 시험은 사람들의 능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부족했다와 그 시험은 변별력이 부족했다를 들어보겠습니다. 분명 같은 뜻을 지닌 문장이지만 앞에서 길게 풀어져 있는 것을 뒷 문장에서는 변별력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어휘력을 높이기 힘든 이유를 꼽자면 단어의 특성상 일상생활 이해에서 잘 접하지 못한 단어들을 알기 위해서는 한자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휘를 알고 있다면 길게 써야 할 내용도 짧게 쓸 수 있으며 여러가지 뜻을 묶어서 표현할 때도 문장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굳이 어렵게 해야 하냐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읽을 독자들을 생각하고 글을 적어야 하기 마련이고 초등학생들이 읽는 글이라고 했을 때 어려운 한자어가 다소 포함된 글을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메모라이즈는 웹소설이며 그것도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중에서는 19세 이상이어도 생소할 만한 어휘도 몇몇 보였지만 대다수는 평범한 학업을 거쳤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어휘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어휘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여 소설의 수준을 더욱 높여주었고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만족감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화가 넘어가는 초장편 웹소설들을 제외하면 긴 분량도 메모라이즈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이 길어진다는 것은 작품이 길어져도 될 정도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스토리라인이 탄탄해야 하며 세계관이 꽤나 넓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모라이즈는 스토리도 크나큰 설정 분기 없이 잘 잡혀 있었고 세계관의 범위도 꽤나 방대했기에 작가님이 예상하신 분량보다 더욱 길게 나가서 저런 긴 분량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정식 완결은 천하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작품의 인기가 워낙 많은 만큼 외전과 후일담을 갈망하는 독자들이 많아 본편 이상의 호응을 얻었으며 작품이 완전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었으므로 본편과 동일선상에서 파악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지닌 작품이니만큼 미디어 믹스 작업도 당연히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디어 믹스가 이루어진 것은 게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비주얼 노벨에 대한 정의는 다음에 비주얼 노벨을 분석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모라이즈는 비주얼 노벨로 스마트폰으로 발매되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판매가 되는 중이며 메모라이즈 게임, 웹툰까지 발매가 되었으며 완결된 지 매우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조아라 노블레스의 전설, 조아라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다는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소개가 길었으니 총평은 매우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입장벽이 그다지 높지는 않고 비교적 친숙한 요소들과 주인공의 시원시원한 행적들 덕에 접하기에는 쉽지만 단점으로 꼽자면 특유의 다크 판타지적 요소와 하름을 조금 꺼리시는 분, 19세적인 요소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메모라이즈가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더라도 좀 꺼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꼭 보는 것을 추천해드리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아라 노블레스를 평정했던 메모라이즈라는 작품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분석할 작품 영상과 함께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